자, 얘들아 여기다가 쓰세요.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얘들아 사람 이름 나오는 것들 많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전쟁 나오고 사람 이름 나와. 대부분 다 뭐야? 영웅소설. 영웅소설이 나오면 우린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해서 항상 전쟁하면 군인들이 많이 나오네. 군인들의 이야기다. 군담소설. 그러면 실은 주제는 적을 필요도 없어. 왜? 그냥 영웅의 활약상이잖아. 알겠지? 그 과정들. 그럼 영웅의 서사적 구조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가. 영웅의 서사적 구조. 자, 영웅의 서사적 구조는 실은 지겹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루트가 어떻게 된다?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기이한 출생. 족보도 좀 대단하죠? 기이한 줄 그리고 바로 해피엔딩이면 어떡해. 우리 영웅은 좀 다르잖아. 모든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인 건 맞아. 그렇지. 자, 기이한 출생과 비범한 능력이 있어. 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죠. 기이한 모티프 같은 것들. 부모에게 버려진다거나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 애들아 소설마다. 알겠지? 기이한 모티프와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고난, 시련 그렇지. 다 뭐야? 조력자가 등장한다거나 이거를 통해서 다 극복하게 된다. 물론 이거는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알겠지? 기이한 출생이었다가 기이한 모티프 일어나고 비범한 능력 일어난 다음에 조력자가 나타나고 고난과 시련과 조력자 그리고 또 극복 이렇게 조력자가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조력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모티프라고 적어놔서 너네가 헷갈릴 수 있을까봐. 모티프가 뭐지? 2번 이상. 무언가 다른 이야기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티프라고 하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화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물론 국어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다른 말일 수도 있긴 하나 우리가 그냥 고등교육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작품으로 들어가자. 고전소설이 계속 헷갈리는 이유는 너네가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 근데 요거는 좀 더 한 게 무슨 얘기냐? 남복을 벗고 남복을 벗고 뭐겠어? 남장 모티프도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리고 소저라는 단어도 선생님이 예전에 외우라고 했거든. 소저가 무슨 뜻이지? 그 여자. 아가씨. 장시성을 가진 아가씨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장소저 원래는 여성이었는데 남복을 벗고 자 그리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실황의 영이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라는 작품을 볼까? 그 장면을 볼까? 담장 소복 단어가 어렵네. 소복은 알겠어. 소복은 뭐야? 흰색 옷. 이건 흰색 옷이니까 어렵지 않고 담장은? 담장? 너네가 아는 담장? 옅은 연한 화장이야. 연한 화장. 수수하게 여성으로 다시 변한 거야. 개착하다라는 거는 뭐야? 갈아입었다라는 뜻이야. 개착하다. 자, 금로의 향을 사라르면 얘들아 금로에 향 피우는 거 그리고 제문까지 읽는 거 그건 뭐야? 제사네? 그치? 유교적인 행위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실황에다가 체크. 이 실황도 직위를 말하는데 거기다 써. 이대봉의 아버지 부친의 이제 영위의 그 제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읽는 거야. 자, 제문의 형식을 읽는 거죠. 유세차 기축 3월 정묘사학 15일. 자, 그래서 얘들아 유세차에다가 체크. 이게 또 관용적인 표현이거든. 보통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제문의 형식일 때 쓰는 거야. 제문의 형식. 기주 장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시랑 2002 앞에 아레나이다. 오호에제라에다가 체크. 자, 지금 그냥 제문 기축 3월 정묘 35일에 그러니까 날짜 먼저 얘기해주고요. 제문의 형식이다 보니까 기주 장한림의 딸 애황은 자 그러니까 본인 소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까 위에서 얘기한 장소조야. 그럼 장소저는 장한림의 한림이라는 것도 벼슬이야 얘들아.
좀 자유직종이라고 얘기했었죠. 임금님하고 가깝고. 자, 장할님의 딸 애황이라는 애가 감히 이부시랑 202 앞에 이부시랑 202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대봉의 부친을 얘기하는 거야. 영희 앞에서 내가 아레나이다. 현재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의 에제라도 얘들아 오호 슬퍼라 라는 뜻이야. 소첩의 부친이 소첩도 자기가 낮출 때를 얘기하는 거야. 부친이 대인과 사귐이 깊사오더니 자 그러면 소첩의 부친은 누구였지? 왜 정소주야? 소첩의 부친 장할림의 딸이라며 얘가 장할림이겠죠. 그쵸? 장할림이 대인 실랑하고 사귐이 깊사오더니 그 후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그러니까 뭐야?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의 동년 동일생이라 비슷하더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자 진진지연도 별표 체크돼 있으니까 읽어봐봐. 혼인의 인연을 맺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계기가 된 거야. 이 혼인에 대한 계기가 된 거지. 동기. 이거를 꾸고 나서 이제 혼사를 진행한 거야. 이때 당시는 다 뭐야? 부모가 혼사를 진행해 왔거든. 자, 그 다음.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분리하여 양가라는 건 두 집안이겠죠. 두 집안의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운수, 당시 운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운수가 분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가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악길이 그릇됨을 원통이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 요약적 사건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보니까 너네가 헷갈려 할 테니까 인물관계도랑 상황 정리를 먼저 하자. 자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얘들아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지. 대인은 누구야? 이부시랑 그렇지 실랑이. 그러니까 이대봉의 그 아버지는 간신의 모해를 입어서 위기를 해서 유배를 간 상황이고 우리 아버지 누구? 한림. 한림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을 그릇됨을 원통이 여겨. 자 여기서 왜 소첩의 앞길이 그릇돼? 혼사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원통이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병 때문에 결국에는 별세한 거죠. 자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자 그럼 결국에는 부모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에 변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면하고 대공을 이룸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까지 끊어볼게. 자 그러니까 간적 왕희가 간적 왕희 사람 이름이잖아. 자 어떤 인물이야? 우리 고전소설은 긍정적인 인물, 성과 악의 대립이 뚜렷하다 했어. 긍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그렇지. 왜? 간적 왕이가 혼인을 강제하였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내가 도망 나온 이유야. 내가 왜 남장했던 이유야. 자, 그래서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자 그러니까 남자로 행세한 다음에 과거 시험까지 본 거야. 좀 똑똑한 애였나봐. 그리고 관직까지 올라. 관직에 오른 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거기에 공까지 세우는 거야. 오랑캐까지 멸한 거야. 거기에다가 대공을 이룬. 그래서 공을 이뤘잖아. 이거는 적자 왕위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실은 내가 원래 목적은 복수와 그리고 나의 원래 혼사를 문제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였어. 근데 사신의 말을 듣고 보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니 반드시 수중고운이 되신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대인 부자. 그러니까 누구랑 포함이야? 아까 여기서 얘기한 신랑과 누구? 아들. 그렇지. 신랑과 아들이면 시아버지와 자기의 이제 약혼자 누구? 이대복. 아들이자 이 여자의 아들이 아니야. 이 여자에게는 어떤 사람? 약혼자야.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운이 되신지라 라고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중고운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왜? 이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야. 죽었다 생각한 이유. 사신의 말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어찌 참통치 않으리 있고 나 그래서 너무 슬프다.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오니 상가신대 존령은 그러니까 홀령을 높여서 부를 때 말하는 거야. 홀령을 높인 거. 존령은 흠양하소서. 흠양이라는 게 재물을 받아서 드세요라는 뜻이야. 알겠지? 내가 제사 지내주고 있잖아. 앞에 음식도 있겠지. 향도 피워주고 있고 술도 한 잔 드리는 거잖아. 알겠죠? 자, 그리고 각설. 얘들아, 각설 되게 상투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각설이 이거 뭐 처음 봐요. 와, 아니 미안. 잠깐만. 각설, 차설 이런 거 다 장면 전환할 때 쓰는 겁니다. 각설이. 그 각설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장면 전환할 때, 그러니까 화제를 돌린다 랄 때 쓰는 거야. 화제 돌린다. 거기다 써. 화제 돌림. 다른 이야기로 얘기할 때. 이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어머 안 죽었네? 이공자 대봉. 그러니까 주인공 누구? 이대봉이 나오는 거야. 자, 부친을 모시고 아까 말했던 이시랑 살아있네. 용궁을 떠나. 어머, 용궁에다가 체크. 용궁은 어디에 있는 거? 물속나라에 있는 거. 현실 속에 존재 안 존재? 안 존재. 정기적 요소가 있네. 그리고 얘들아 거기다가 괄호 열고 이원적 세계라고 좀 어려운 단어 쓰자. 이원적 세계라는 거는 지금 우리 있는 이런 지상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그게 천상계가 됐든 이제 여기 하계가 됐든 이원적 세계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 자,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황성에, 이거는 뭐야? 당연히 현실 공간으로 다시 온 거야. 자, 흉노의 머리를 벤 것을 이제 봉하여 성상께 올릴세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제 황성에 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흉노의 머리도 뱄다. 그치? 그것랑 상소까지 어떻게 된 건지 다 이야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성상이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소저의 상표가 이를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보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상이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공자랑 이공자 대봉이와 부치는 이제 막 용궁에서 벗어나서 황성에 도착해서 편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성상은 그거를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는 상황인 거야. 살아있는지 뭐 하는 건지. 갑자기 용궁으로 가버렸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당연히 물에 빠졌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겠지. 근데 안 그래도 얘가 뭐 했던 애야? 장소저가 남적 멸하고 공을 세웠던 애야. 당연히 임금의 사랑을 받겠지. 근데 너무 앞길이 애련히 여기사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자,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입지 못하시더니 장소저의 상표가 이를 잃을거든. 얘들아, 표라고 하면 글이라고 보면 돼.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말하는 거야. 상이 반기사 급히 얼어보니 자, 편지를 연 거야. 신첩 장해황은 장소전에 우와. 왜 이름이지? 아까 앞에서 이미 예양 나왔어. 일장표를 용타파에 올리니 표가 아까 편지라고 했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용타파에 올리니까
그러니까 용탑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 임금님께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임금님 의자, 임금님 침상, 임금님 평상 이런 식으로 임금님 앉는 곳에 임금님 계신 곳에 올립니다 라는 뜻이야. 옛날 말이 좀 어려워서 그래.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 바닷가에서 제를올려 고혼을 위로했으나. 자, 고혼을 위로했대. 고혼 여기서 누구? 고혼 누구? 이대봉과 부친이 뭐야? 죽은 줄 안 거야. 그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서 영혼의 자치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와 흠양한들 아까 흠양은 이렇게 죄를 바친다 했죠. 어찌 알리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제사를 정성스레 지내도 이분들이 알까? 자, 거리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거리감이 있다라는 게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니 죄를 지내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울고 있대. 자, 그랬더니 천우삭조와 삭발승려를 만나오니 이곳 실랑이 처양시래. 비록 성운설례는 아니냐. 자,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실랑이익의 처양시. 실랑은 누구였지? 이대봉의 부친. 자기의 시아버지가 될 뻔한 분의 처양씨래. 누구야? 시어머니가 나타난 거야. 이대봉의 어머니가 나타난 거야. 성혼헐례는 아니었으나 비록 결혼은 안 했어도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까. 일희비 힐희 즐겁기 무등하나. 자, 봐봐 얘들아. 일비 왜 슬퍼?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누가 얘네들이 죽은 줄 알고 있잖아. 얘네들이 죽은 줄 알아서 슬픈데 얘네들을 둘이 만나서 기쁜 거야 또. 알겠죠? 그래서 즐겁게 무공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덩택으로 말미암으랴. 그러나 왕의 부자는 국가를 온련스럽게 한 간신이었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의 부자를 엄연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주시면 다 죽여서 이게 부자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강한 여성이죠. 그렇죠? 강한 여성이야. 자,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상이 다 보신 후 정이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는데 상이 의뢰하여 열어보니 그 소에 죄신 이대봉은 이대봉의 글이다. 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봤더니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절을 올리며 한 장의 표문을 또 똑같은 말 상투적인 표현이야. 용타바에 내가 임금님께 이렇게 글 좀 써요. 신의 부자가 간신 왕위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아까 왕이 나오네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 목숨 너그러움을 베풀어 자, 거기에다가 체크. 폐하의 성덕을 입사한 이 한 목숨 너그러움을 베풀어. 모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유배 간 거야. 유배 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처형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배를 간 거죠. 그거를 황제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도에 내치신 덕으로. 이게 해도에 내치신 덕. 이게 아까 해도가 유배지 얘기하는 거야. 자, 유배지로 가었더니 도중을 향하로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향하었더니 뜻밖의 백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비를 결박하고 물에 던져버렸대. 어머 이거 뭐야? 살인. 공양미 300속이야 갑자기. 자, 봐봐. 간신황이가 모함을 했어. 죽였으면 좋겠는데 누구? 폐하가 지켜준 거야. 유배하라고 간 거야. 그게 너그러움이야.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덕분에 그러니까 유배를 보낸 덕에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음을 면했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요. 어떻게 해? 당연히 살해를 하는 거지. 살해를 하려는 거지. 또 간신왕이가 이제 한 패를 먹은 거겠죠? 신의 아비가 죽느냐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며 거의 죽사옵게 되었니 서해 용왕이. 정기적인 요소가 나오네. 조력자가 나오는 거죠. 살아나 서역 천축국 배구남에 가 8년을 의탁하였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옴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우골이나만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의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서용도에서란
너 관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환청에서 향하고자 하옵다가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의 금릉을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제를 무릅쓰고 천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충의장근이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사건을 또 여기서 요약적 제시로 사건 전개 속도 확 빨라지죠. 압축해서 알려주는 거야, 임금님한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좋은 물건들을 얻은 거야. 퀘스트를 거쳐서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리고 황성으로 향하고자 했는데 난 돌아가려고 했어. 근데 때마침 한정 흉노가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걸 봐서 내가 충의장군이라고 하고 다 적군을 파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흉노까지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주하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린전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우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비를 만나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와 대제합니다. 신의 부자 죄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왕이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했다? 왕이가 그 뱃사람한테 돈 주고 우리를 살해 협박한 걸 거다. 그래서 성상은 엄형 동문해주세요 하라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도 다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에? 왜? 어디가?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용어가 더 어려워. 용어가 어려워서 그랬지. 전체 줄거리를 봐봐. 모함받고 갔던 애가 이제 어떻게? 살아서. 누군가 이렇게 죽인 줄 알고 물에 던져서 다 죽인 줄 알았어. 근데 얘네가 이제 용왕이 살려줬고 잘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무인도로 갔었는데 뭐 그 중에서 물건 하나씩 이제 파밍한다고 하죠. 물건 파밍하고 다 착착착착 갑옷이랑 차고 이제 다시 내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알려야 되니까 가려고 했는데 어머 중간에 이제 사단이 난 걸 보고 어떻게 내가 어떤 장군이다 이러고 내가 얍얍얍 처치를 하고 목까지 베어가지고 지금 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억울하다. 제가 왕이 저게 나쁜 애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려워? 자, 그래서 이대봉전의 포인트. 남자만 주인공이 아니다. 여자도 영웅이다. 알겠죠? 둘 다 영웅이다. 근데 정소저 응. 1학년 때 했어. 그쵸 정소자인. 그 남자 해가지고 과거 붙어갖고 맞아. 왕에게 나 잘못했어 했더니 그런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고 우리는 내신이 목적이니까 거기까지 보지 말고 수능할 때 생각하자. 괜히 갔다가 너 또 시험지 보면서 안 읽고 풀어가지고 그렇게거니 생각하고 넘겨짚지 말고. 알겠죠? 딱 이 파트만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부가. 저 화장실 빨리.